교재 70페이지 보시면은 논리 함수가 나옵니다. 그 논리 함수에서 첫 번째가 if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if 함수는 우리 엑셀이나 어디든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if 만약에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엑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는 if 괄호 열고,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괄호 속에다 뭐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if는 함수명이고 괄호 안에다가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논리식이 들어가요. 논리식이 들어가고, 그 식이 참일 경우에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식이 거짓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는 if 성별이 남자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럼 어디 하는 거예요? 남탕으로 가고, 성별이 남자가 아니래. 그럼 여자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탕으로 가라 이거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왜 남자냐 물어본 것 같고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예. 성별이 여자냐? 그럼 여탕 가고, 아니면 남탕 가고, 간혹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이제 남자를 앞에다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 노여하시는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는 if 석차가 1이냐? 석차가 1이냐? 시험을 봤는데 석차를 계산해 봤을 거 아닙니까? 1등이면은 뭐라고 쓰면 되죠? 수석이라고 쓰면 되죠. 아니면 빈칸이에요. 빈칸.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if 시험을 봤는데 5등보다 작거나 같으냐라는 거죠.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5등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본선 진출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6등, 7등, 8등 뭐 꼴찌까지 이런 사람들은 불합격 이런 식이라고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논리식을 물어봐요. 너 이거니 저거니 묻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참인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를 출력할 것 같으면 다운표에다 넣어주면 돼요. 다운표. 근데 이제 빈칸을 출력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다운표 열고 닫고, 여기다 빈칸을 스페이스만 눌러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다운표 열고 닫고만 해주면 이게 빈칸이다라는 거죠. 빈칸.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하래요. 그러면 는 if 평균을 계산하겠죠. 평균을 계산하겠죠. 그 평균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라는 거죠.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라고 썼지만 실제 우리 교재에는 뭐 F의 두 번째 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F의 두 번째 셀 값이 평균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첩 if라는 말이 나와요. 중첩 if라는 말은 뭐냐면 if문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은 여탕이냐 남탕이냐, 본선이냐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이 경우가 맞으냐? 그럼 오케이, 맞으면 A라는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라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는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 경우 있어요. 90점 이상이면 합격. 그런데 80점까지는 아깝거든. 보류. 80점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불합격. 이렇게 합격, 보류, 불합격.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 경우에는 if문을 두 번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우미양가를 우리가
판정을 매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if문이 4번 나와요. 경우의 수가 5개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f 평균이 90점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수다. 이거죠, 수.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if 평균이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된다? 일단 우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면 80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물어봐야죠. 평균이 70점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미라고 부르고. 그것도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평균이 60점 이상이냐? 그러면 양이고. 양도 아니면 그냥 가죠. 60점보다 내려가느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 우, 미, 양, 가 5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if문을 4번 물어보면 돼요.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그것도 아니면 60점 미만이니까 가로 답하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괄호를 한 번 열고, 2번 열고, 3번 열고, 4번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닫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닫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안 닫고 엔터를 치면은 엑셀이 닫아줘요. 그런 정도는 닫아줍니다. 여는 거를 잘못 열면은 사용자가 잘못 열었기 때문에 고쳐야 되지만 닫는 괄호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닫는 연습은 꼭 하셔야 되겠죠? 예. 이런 걸 중첩 if라 그래요. 중첩 if. 우리 책에 보니까는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근데 그렇지 않고 90보다 낮고 80점 이상이면 우수. 나머지는 노력 이렇게 하래요. 네. 얘를 이렇게 문제를 내면 쉬운데 자 시험을 봤어요. 평균이 나왔어요. 첫 번째 조건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뭐를 해라? 최우수라고 출력하래요. 이거 하면 되지 뭐 그거야. 두 번째 조건 평균이 80점 미만 90점 미만 80점 이상이면 뭐 하라고요? 우수라 그래요. 세 번째 평균이 80점 미만이면 이때는 노력이라고 출력하래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면은요 이제 혼동을 하는 거예요. 는 if 평균이 90점 이상이면은 최우수 써놓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죠. 90점 미만 80점 이상을 어떻게 여기다 넣어줄 거냐 이거지. if 평균이 90보다 작고 뭐 크거나 같다 80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데 90점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0점보다 작은 경우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90점보다 작은 사람을 대상으로 또 묻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80점 이상이냐고만 물어보면 돼요. 그럼 80점 이상이냐 묻는 말은 90점보다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묻는 거잖아요. 90점 이상인 사람은 최우수로 갔으니까 90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물어보기를 너 80 이상이냐 물어본 거니까 90에서 80 이상 사이냐 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다? 여기는 우수가 되고. 그러면 80점도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80점 미만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80점 이상이 안 되면 미만인 사람만 생기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80점 미만을 어떻게 써야 되지며 90점 미만에서 80점 이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요. 고민을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중간에는 안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중간에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더더욱 안 물어봐도 되고
그러면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이제 평균이라는 셀이 있겠죠. 셀.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F의 두 번째 셀을 가지고 F의 두 번째 셀이 90점 이상이냐? 그러면 최우수. 아니면 다시 if F의 두 번째 셀이 80 이상이냐?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d는 뭐냐면 조건을 물어보는데 따로따로 묻는 게 아니라 같이 물어요. 같이 물어. 어떻게 같이 묻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점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개별 점수가 나왔는데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국어와 영어 점수가 둘 다 90점 이상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합격이야.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래. 그러면 는 if 해가지고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물어보고, 그럼 90점 이상이었으니까 다시 물어봐야죠. 너 혹시 그러면 영어도 90점 이상이냐? 또 물어봐야 되거든. 영어 점수도 또 9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래? 그러면 합격이냐 이거지. 그러면 국어는 90점 이상인데 영어는 90점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불합격이겠죠. 불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 국어는 9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국어가 90점 이상인데 영어가 90점 이상이냐 물어봐서 합격 불합격을 했는데 처음부터 국어가 90점 이상이냐 물어봤더니 아니 난 60점이야. 그럼 일로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또 물어봐야지. 이제 여기다. 그럼 넌 불합격.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져.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if and라는 함수 안에다가 국어가 90점 이상이고 영어가 90점 이상이냐를 한꺼번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묻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고. 이렇게. 만약에 세 과목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if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그럼 세 과목이든 네 과목이든 end 안에다 넣어주면 되죠. end 안에다가 넣어주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 and라는 거 또는 or도 있어요. or. 그러니까 국어 점수나 영어 점수 둘 중에 하나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럼 or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요. 둘 다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럴 때 and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요. 문제지에 나와요. and를 쓰세요. if를 쓰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자, 밑에 70페이지 end 한번 보세요. 조건이 한 30가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만족하면 이 사람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런 거죠. 그럴 때 는 and 안에다가 if and 안에다가 경우를 쭉 넣어주는 거죠. 국어 점수가 듣기 점수가 몇 점 이상이고 말하기 점수가 몇 점 이상이고 쓰기 점수가 몇 점 이상이고 이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아니면 우수 아니면 뭐 노력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or도 마찬가지죠. or도 마찬가지고요. not이나 true, false는 잘 안 나와요. not는 반대말입니다. 내가 남자라면 not를 써주면 뭐예요? 남자가 아니라면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잘 안 나오고요. true는 뭐냐면 true라고 쓰면 1이라고 나오고 false라고 쓰면 false라고 0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잘 안 나옵니다. 이론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론적인 것만. if에라는 시험에 잘 나와요. if에라. 자, if에라는 뭐냐면은요. 수식을 계산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의 첫 번째 값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A의 첫 번째 값을. 근데 누군가가 잘못해서 A의 0번째 값을 가져오래요. A 0번째 값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104만 몇 번째 줄까지 내려가는데 110만 번째 줄을 가져오래요. 거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참조 에러가 나거든. 없는 거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학을 계산하다 보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분수식에서 분모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분자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30분의 0. 분모는 30이고 분자가 0인데 분자가 0이면 0이죠. 근데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불능이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엑셀에서 작업하다 보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계산하다 보면. 그럼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엑셀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거든요. 컴퓨터는. 그럴 때 if 에러,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계산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미리 지정한 값을 출력해 줄 수도 있죠. 안 그러면 오류가 나면 멈춰버리니까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는 if 에러 괄호 열고 수식은 뭐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면 그 수식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오류가 나면 미리 지정한 값을 내는 거죠. 한번 엑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는 4 나누기 5 그럼 어떻게 되죠? 5분의 4죠. 돼요. 근데 는 4 나누기 0 그럼 어떻게 돼요? 에러. div 에러. 0으로 나누었다 이거예요. 분모가 0이다 이거예요. 분모가 0이라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는 0분의 0 나누기 5 그러면 분자가 0이니까 5분의 0이니까 0이죠. 그렇죠. 그러면 는 if 에러 5 나누기 6 그리고 5, 6 그럼 어떻게 될까요? 5 나누기 6은 되겠죠. 5 나누기 6은 돼요. 근데 아까 5 나누기 0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능이지. 계산이 안 되잖아요. 5, 6 5 나누기 0은 오류가 날 거 아닙니까? 에러가 날 거 아닙니까?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요 메시지 잘못 입력했음 이런 메시지를 넣어주면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예. 안 그러면 보세요. 잘못해서 계산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잘못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뭐를 계산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잘못 들어온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입력을 잘못 받은 거잖아요. 내가 입력을 잘못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잘못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보내준 사람이 잘못 보내준 거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주어진 환경대로만 계산하면 되죠. 근데 계산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 입력 데이터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에러를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입력 오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상이 없었으면 답이 나왔겠고 답이 이상이 있었으면 문제가 오류가 잘못 들어온 거라면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럴 때 if 에러를 많이 씁니다. 우리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72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체일이 10일 이상이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체일이 10일 이상인데 연체 금액이 10만원 미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고가 들어가네요. 경고. 네. 그 외에는 뭐라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냐면 전화요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화요마. 자, 이거는 이제 함수를 쓰게 되면 if 조건 1이 나오고요. 조건 1이 나오고 조건 1을 만족하면 뭐가 된다? 이 사람은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근데 조건 1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if 조건 2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조건 1을 만족하면 이 사람이 경고가 되는 거고요. 경고가 되고, 그렇지도 않으면 전화 요망이 되겠죠. 요망이 되겠죠. 이런 경우죠. 보시면. 그런데 이제 조건 2를 따져봐야죠. 조건 1. 자, 조건 1은 어떤 거예요? 두 가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묻는 거니까는 10일 이상이라는 거와 연체 금액 10만 원 이상이라는 거를 동시에 물어봐야 되니까 AND에다 물으면 돼요. AND에다가 연체일이 10일 이상, 그리고 연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 이게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또 물어보기를 AND, 이것도 연체일이 10일 이상이고 연체 금액이 이때는 10만원 미만이니까 작다 10만원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다 한번 제가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넣었는데, 이 조건 1에는 뭐를 넣으면 되죠? 예,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2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 연체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 위치가 C의 세 번째잖아요. 네, C의 세 번째. 화면을 쭉 제가 바꿔서 이렇게 C의 세 번째니까 여기다 C의 3이라고 쓰면 되겠지. 뭐 C의 3 쓰면 되고, 연체 금액은 D의 3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연체일은 C의 3 쓰면 되고, 연체 금액은 D의 3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메모장을 제가 펼쳐서 좀 보여드리면은, 예, 1번 문제. 연체일이 10일 이상이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신용불량이고, 10일 이상이고 10만원 미만이면 경고고, 그 외에는 전화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if 함수를 가지고 제가 써본 거죠. if 조건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용불량이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고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전화 요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연체일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일이 10일 이상이고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 조건은 연체일이 10일 이상이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푸는 거예요. 그 푼 거를 if 함수 안에다가 나열을 해봤어요. 나열을 해보고, 그 나열된 내용에다가 셀 주소값만 넣어주면 되죠. 연체일에 해당하는 C의 세 번째, 연체 금액에 해당하는 D의 세 번째.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붙여넣기 했는데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답이 나왔는데, 문제는 직접 한번 써볼게요. 얘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는 if 괄호 열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길게 쓰기가 처음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메모해 드린 대로 하나씩 풀어서 쓰시는 거예요. 연습장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조합하면, 퍼즐 마트리 조합하면 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연습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이거를 외워서 쓰기에는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if and 안에 연체일이 10일 이상이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신용불량이고. 이제 이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다시 if and에다가, 자, 연체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연체일이 클릭이 안 돼요. 공간이 지금 밀려나는 바람에. 그런 경우는 C의 3이라고 직접 이렇게 써도 되고, C의 3이라고 써도 되고, 밑에 있는 걸 클릭해서 키보드로 올라가도 돼요. 위에 거를 클릭해서 키보드로 내려와도 되고요.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되고, C의 세 번째가 이제 10일 이상이고, D의 세 번째 셀이 작다 10만원, 10만원 미만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다?
경고가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요망이라고 아까 마지막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문을 괄호 한번 열고 엔드문에서 한번 열었어요. 잠깐 보세요. 엔드에서 열은 거는 엔드에서 닫았습니다. if에서 열은 거 엔드에서 또 열었어요. 그래서 엔드에서 닫혔어요. 그러면 if에서 한번 열고 엔드에서 또 한번 열었는데 두 번 열고 한 번 닫고 두 번 열고 한 번 닫았으니까 두 번을 닫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닫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치면 삥 하고 오류 메시지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소리로. 근데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괄호를 안 닫았네요. 이렇게 닫을 거냐고 알려줘요. 그럼 얘 누르면 됩니다. 굳이 내가 키보드로 이걸 괄호를 두 번 닫지 않아도 엔터 치면 알려줘요. 엔터 누르셔도 되고 얘 누르셔도 되죠. 그럼 답이 나오죠. 이제 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문자열 함수는 뭐냐면은요. 글자. 말 그대로 문자죠. 문자 중에서 글자를 잘라내는 거예요. 문자를. 홍길동이라고 세 글자가 들어갔는데 앞에 한 글자를 잘라요. 홍만 남겠죠. 홍만. 성이 되는 거죠. 오른쪽 두 개를 자르면 이름자가 되겠죠. 그래서 홍자와 길동자를 자르면 성과 이름이 구별이 된다든지. 뭐 예외적으로 뭐 제갈성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갈공명 이렇게. 그러면 성이 두 글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는 레프트 글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세 개를 자르래요. 세 개. 레프트 왼쪽에서 이 글자를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글자를 세 개만큼 자르래요. 그럼 뭐가 남는다? 얘는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가 남겠죠. 예. 그럼 반대로 라이트 함수를 써볼게요.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자르는 거예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글자를 오른쪽에서 두 개를 잘라라. 그럼 어떻게 되죠? 능력만 남겠죠? 오른쪽에 두 개 자르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요게 좀 어려워요. 미들 함수 한번 볼게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활용이라는 글자만 원해. 활용. 그럼 활용은 몇 번째 글자에 있어요? 활용이라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몇 개 있어요? 몇 개? 두 개죠. 네 번째부터 두 개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얘는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는 제일 왼쪽에서부터 개수만큼 자르는 거고요.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그 개수를 자르는 거고요. 미들 함수는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700507 대시 1 뭐뭐뭐뭐뭐뭐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번호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뭐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이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만들 수도 있죠.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성별을 체크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성별 코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성별 코드. 예. 우리나라의 성별 코드는 몇 개가 있어요? 응? 4개요? 뭐뭐? 9 0 1 2 3 4 5 6 이렇게 8개 있어요. 9번과 0번은 1800년대
1899년 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저와 여러분이죠. 1900년대. 1900년대. 3번과 4번은 뭔지 아시죠? 네, 2000년대. 5번과 6번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는 뭐 비자 발급 받아서 우리나라에 취업 비자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외국인 등록자들. 그다음에 화교. 대만계 화교, 중국계 화교 분들은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5번, 6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싱가포르나 뭐 그다음에 뭐 외국에서 거주해서 이주 결혼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이민 거주자들. 그런 분들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제 6번으로 사시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죠. 이게 있어요. 9번과 0번은 살아계시면 이제 한 114살이시죠. 189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9번과 0번을 쓰니까 저번에 방송에 100세 되신 분은 이거지 뭐. 1900년대 태어나신 분이니까 아직까지는 9번과 0번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희가 뭐 조사를 못 해봤지만은 많이 쓰는 게 이제 1번과 2번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죠? 7번, 7하고 8 남아있죠? 그거는 뭐 2100년도 때 뭐 쓰겠고, 그분 2200년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알아서 하겠지. 2100년에도 우리 있을까? 그때는 있을 수 있겠다. 2100년에. 그렇죠. 한 150살 이렇게 살면 되지. 살아도 흉측할 것 같은데. 그때도 컴말 가리키려나? 아, 끔찍한데. 예. 그럴 때 이 성별 코드 이렇게 하는 거죠. 는 MID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한 개. 그럼 뭐가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잖아요. 8개에서 한 개죠. 많이들 힘들어해요, 이게. 왜 8,1이냐,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8번째에서 한 개를 잘라야 되니까, 이 성별 코드가 되는 거죠, 얘가. 예. 성별 코드가 나와서, 이 성별 코드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런 걸 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나이를 환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2개를 잘라야 되겠죠? 왼쪽에 2개. 자, 보세요. 는, 지금 연도. 올해 연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올해 연도. 지금 연도를 어떻게 계산해요? 나이 계산할 때? 이어. 투데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그러면 오늘 날짜 2014년 몇 월 며칠에 해당하는 연도만을 빼왔죠? 2014에서 빼기를 뭐를 해주면 돼요? 레프트 주민번호에 왼쪽에 2개를 자르면 뭐가 돼요? 70 나왔죠? 그리고 뭐를 또 한 번 빼줘야지? 1900도 빼줘야지. 1900 안 빼주면 안 되잖아. 아니면 여기다가 괄호를 열어서 1900을 더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970년생이잖아,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2014에서 1970년을 빼주니까 나이가 몇 살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예. 몇 살이야? 44이에요? 이렇게 나와? 예,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내기가 좋잖아요. 벌써 이어 함수 나왔죠. 투데이 함수 나왔죠. 레프트 함수 나왔죠. 3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이 하나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출제원이라도 좋지. 3가지를 물어보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의미는 다 아시는 의미인데 이제 함수를 조합하기가 혼동스러울 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로어. 책에 보면 로어라고 있어요.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프로퍼라고 있어요. 프로퍼는 첫 글자
단어별,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트림은 단어 사이의 공백을 한 칸만 남기고, 하나 빠졌네. 좌우의 공백은 모두 삭제하는 함수예요. 책에 있는 설명이 약간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는 트림 괄호 열고 글자가 이렇게 A, B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빈칸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트림 함수를 만나면 A 이렇게 된다 이거야. 한 칸만 남기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예요. 트림은 빈칸이 많이 들어가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좌우에 빈칸이 무진장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좌우는 무조건 삭제해버려요. 좌우는 무조건 삭제해버리고 글자 사이에 있는 거는 한 칸만 남긴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트림 함수란 뜻이 그겁니다. 여기 좀 누락되어 있어요. 그 설명이 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find, search 이런 게 있는데, find는 뭐냐면 글자를 찾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R이라는 글자를 찾고 싶어. R이 몇 번째 있었니 이거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니까 MICRO 이렇게 나가니까 R이 네 번째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있네요 하고 네 번째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E라는 글자는 엑셀에 E가 있잖아요. 걔는 11번째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 E는 저 뒤에 엑셀에 앞에 E자는 대문자고 소문자 E는 14번째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별하나요? 구분한다고 써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메모해 두셔야 돼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근데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와일드카드는 뭐냐면은 별표. A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봐라, B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봐라 하는 어떤 대표 값을 넣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건 쓸 수가 없고 특정 글자만 넣어주는 거죠. 특정 글자만. 예. 그런데 이제 find가 있고 find B가 있거든요. find는 영문자, 숫자, 한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홍자, 길자, 동자는 실제로는 우리말은 두 글자씩 먹어요. 두 글자씩. 그러니까 얘는 글자가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A, B, C, D 이거는 4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find라고 쓰면은 우리말이 되던 영어로 되던 홍길동 그러면 3개, A, B, C, D 4개 이렇게 치는 거고, 그거를 다 따지고 들어가면 A, B, C, D는 4개고 홍길동은 6개로 인식하고 싶다 그러면 find B라고 써라. find B라고 써라. 그래서 필기시험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find B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뭐야? 우리말을 찾을 때 또는 영어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말로 엑셀이라고 썼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어니까는 낱글자로 들어가고 엑셀은 뭐예요? 우리말이니까 2개씩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엑셀이란 글자 다음에 나오는 어떤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find로 쓰면은 낱개로 세지만 find B로 쓰면 우리말을 찾을 때는 2개씩 건너뛸 테고, 그래서 몇 번째 있었다 라고 계산하겠죠. 그래서 find B 이 결과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 함수를 실행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서 뭐 find B도 넣어주고 트림도 넣어주고 뭐 프로퍼도 넣어주고, 그래서 예문을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 틀린 걸 찾게끔 하죠. 필기시험에는 복합적인 걸 물어요. 필기시험에는. 근데 뭐
실기시험에서 낼 수 있는 거는 제외하고 실기시험에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 if, and 이런 거 쓰는 거라든지 뭐 랭크 함수 쓰는 것도 있고 뭐 VLOOKUP, HLOOKUP 쓰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필기시험에는 안 나오고 서치도 마찬가지예요. 서치를 쓰는 함수가 있고 서치 B로 하고 쓸 수도 있는데 서치하고 서치 B는 우리말을 두 개로 먹을 거냐 한 개로 계산할 거냐 이런 차이인데 지금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이라고 엑셀과 2007은 이제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영문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셀이라는 글자를 찾으래요. 셀이라는 글자. 그럼 셀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한 칸 띄우고 12번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치 B라고 썼네. 서치 B. 서치 B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영문자니까 하나씩 건너뛰고 엑셀은 우리말이니까 두 개씩 먹을 거 아닙니까? 셀이라는 글자는 13번째 있었다라고 계산하겠죠. 그 차이지. 실기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얘는 실기시험에 안 나오고 필기시험에만 나와요. 자, 75쪽에 나와 있는 교재 7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볼게요. 먼저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 되냐면 데이트 함수를 쓰라고 돼 있고 레프트 함수를 쓰라 그랬고 MID 함수를 쓰라고 돼 있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고 돼 있어요.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트는 년, 월, 일. 제가 쉼표 다음에 한 칸씩 띄우는 이유는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띄우는 이유밖에는 없어요. 그냥 직접 쓰실 때는 붙여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년, 월일을 썼으니까 이 사람 몇 년생이에요? 앞에 02년생이 되겠죠? 근데 몇 월이에요? 06월생이죠? 그럼 04일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왼쪽에 두 개니까는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고요. 월과 일은 중간에 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들 함수를 써야 돼요. 미들 함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는 레프트 저기 C의 세 번째 셀 주민번호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자르면 뭐가 되죠? 0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는 MID 미들 함수 C의 세 번째 셀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인가요? 주민번호 하나, 둘, 셋, 세 개에서 06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06월생이 나오는 거고요. 미들 함수를 통해서 주민번호의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다섯 번째 02, 06, 04 04가 다섯 번째부터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04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02가 연도에 들어갈 거고 06은 월에 들어갈 거고 04는 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2000년생이라며. 그럼 02만 집어넣으면 02년생이 되잖아요. 그럼 02년생도 엑셀로 계산하면 2002년생이라고 나와요. 02는. 그런데 요거 앰퍼센드 연산 지금 쓸 수 있는 함수는 다 썼어요. 데이트도 썼고 레프트도 썼고 미들도 썼는데 요 앰퍼센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연도 자리에다가 레프트를 쓸 거고 월 자리에다가 미들 함수 쓸 거고 또 일 자리에다가 미들 함수 쓰겠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02년 06월 04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하는 답은 뭐래요? 200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02년 06월 04일생은요 2002년도로 인식을 하지 1902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20이라는 연도를 굳이 안 해줘도 답은 나와요. 그런데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20이라는 글자를
여기 02년도, 02년도. 이 사람이 02년생이지 않습니까? 이 02년생 앞에다가 20이란 글자를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2002, 2002년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함수 썼고, 레프트 함수 썼고, 미들 함수 썼고, 앰퍼센드 연산자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답이 나와요. 그럼 한번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앰퍼센드를 안 쓰고 20이라는 글자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2002년으로 인식이 아니라 1902년으로 인식을 했네? 그러면 꽝 됐지 뭐. 그러면 만약에 1900을 안 써도 19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면은 앞에다 19를 결합을 해야 되는, 20을 결합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다시 20을 결합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앰퍼센드 연산자를 꼭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니까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세요. 답이 길어졌죠? 데이트, 레프트, 미들 함수가 똑같은 게 두 번 나왔지만 세 가지 함수가 나온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직접 기록하기가 벅찰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나눠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트 함수는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 이때 레프트는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가 있고 미들은 왜 쓰며 이해를 하시면 이제 여기다가 결합을 하시는 거죠. 길게. 자, 75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인데 농구 선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 명단을 가지고 관리 코드 한번 보세요. 관리 코드가 K99111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전의 선수에. 그러면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이렇게 하는 거죠. 는 if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뭐라고요? 센터래요.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기를, 그러니까 이제 경우가 1인 경우는 뭐라고요? 센터. 2인 경우는 뭐라고요? 포드. 3이면 뭐? 가드. 센터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센터인가요? 포드는 뭐지? 가드? 농구를 별로 안 봐서 용어가 어려운데 저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if 조건식을 써주고요. 그 조건식을 맞으면 센터가 되든 뭐 포드가 되든 가드가 되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조건을 물어봐요. 조건.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중간에 낀 거죠. 그러니까 MID 함수를 써야죠. if 함수는 썼으니까. 그럼 MID 관리 코드니까는 i의 두 번째 셀이죠. i의 두 번째 셀. 몇 번째죠? 네 번째. 몇 개? 한 개. 네 번째 글자라는 말은 네 번째에서 한 개라는 얘기죠. 네 번째 글자가 1이니까 1. 한 글자를 물어봤으니까 1이니까. 이 결과가 1이면 안 된다는 거죠. 따옴표안에다 1이면. 이 문제가 조금 어색하게 돼 있어요. 따옴표안에다 1이면 하고 문제를 물어봐 줬어야 되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거는 그냥 숫자 1이냐고 물어봤죠. 덥석 숫자 1이냐고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가 1이면 이렇게 써줘야 돼. 이유는? 세 번째. 응? 아예 세 번째. 세 번째요? 관리 코드. 관리 코드의 네 번째에서 한 글자라며요. 네 번째 문자가 그랬잖아요. 셀 위치. 아예 세 번째 셀?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뭐다? 이제 센터가 되는 거죠. 센터. 아니면 if MID i의 세 번째 셀에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뭐면? 2면. 그럼 뭐라고요? 포드. 그럼 이것도 아니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1, 2, 3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가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if MID I 세 번째 그것이 3이면 왜 문제에서 3이면 하고 물어봤었으니까. 근데 경우는 세 가지니까 if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요. 그 마지막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이 남는 것만 다 3으로 가는 거죠. 괄호를 2번 닫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답이 되네요. (76쪽에) 보시면 이제 통계함수 나왔습니다. 에버리지 평균이잖아요. 에버리지란 뜻은 쉽습니다.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는 에버리지 괄호 안에다가 블럭을 쭉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블럭 속에 비어있는 셀이 있을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닌 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빼요. 숫자들만 개수를 세서 평균을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카운트는 에버레이지는 한번 써볼까요? 에버레이지는 범위 안에 있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평균 계산하는 거고, 뭐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를 말 그대로 개수를 세는데, 카운트 A가 있고 밑에 카운트라고 읽지 마세요. 카운트 all의 줄임말입니다. 카운트 all. 다 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A라고 하는데, 는 카운트 A하고 카운트하고 차이가 있는데, 카운트는 숫자들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 A는 빈칸이 아니면 모두 세는 거죠. 모두 카운트하는 겁니다. 모두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다? 개수를 처리하는 거예요. 빈칸이 아닌 거. 그러니까 글자가 들어있던, 숫자가 들어있던, 오류가 발생했던, 하여튼 뭐라도 들어있으면 다 센다.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라는 게 있어요. 카운트 블랭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빈칸만 센다. 빈칸의 개수를 센다. 카운트 블랭크는. 그러니까 카운트 A하고 카운트 블랭크가 만나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국어 점수에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분명히 50명이 시험 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숫자들의 개수를 세봤더니, 국어 점수의 개수를 세봤더니 49개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가 누락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딘가에 점수가 입력이 안 된 거 있겠죠. 그거 확인해 보셔야죠. 그 다음에 분명히 50명 시험 본다고 그랬는데 이름의 개수를 세봤더니, 이름의 카운트 A를 셌더니 48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름 둘이 누락된 거죠. 아니면 48명만 입력받은 거죠. 2명이 빠진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카운트 A 이런 거를 갖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 카운트 if가 있어요. 카운트 if는 이제 범위가 나오고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책에 범위가 나오고 조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세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경우 세는데, 숫자든 글자든 다 셉니다. 경우에 조건에만 맞으면 카운트는 숫자만 세고 카운트 A는 숫자 글자 다 세는 거잖아요. 근데 카운트 if는 무조건 셉니다.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이. 카운트 if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 하나인 경우. 그러면 count if s가 있어요. count if s. count if s는 뭐냐면 조건이 여러 개. 자,
자, count if 예를 한번 볼게요. count if 예를 볼게요. 우리 반 남학생이 모두 몇 명일까요? 우리 반 남학생이 모두 몇 명일까요? 이게 count if예요. 그러면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겠죠. 범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조건은 뭐가 들어갈까요? 성별이 들어가야겠지. 남자, 여자라고 되어 있는. 그게 조건이고, 범위는 남자, 여자가 있는 그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을 블럭 잡고, 컴마, 남자라고 쓰면, 우리 반 남자는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count if에서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우리 반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이거예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경우가 하나 나왔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들어가면 복수형 S가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count if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고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 if를 쓰지만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sum if 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average if는 뭐예요? average if. 조건에 따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average if s가 들어가면 여러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이 두 개, 세 개, 네 개 막 나오면. 예. large. 우리 max라는 함수 아시죠? max. 는 max는 뭐죠? 최대값이죠. 최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미니멈은 최소값이에요. 그렇죠?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큰 거 는 large 범위를 주고 여기 이제 숫자를 쓰죠. 그러면 몇 번째로 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large 범위를 주고 숫자 2 쓰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큰 거. 그럼 small. 그럼 뭐예요? 몇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으시오. 이런 거. 제일 작은 거는 small, 1 써도 되고 미니멈 써도 되고. 근데 두 번째로 작은 거 그러면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쓸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스몰을 써야죠. 스몰을 써서 몇 번째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 반에서 2등 점수와 두 번째 점수. 제일 두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뭐는 large 범위 2 빼기 small 범위 2 이렇게 주면 두 번째로 큰 거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를 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메디안은 중간값이에요. 메디안 크기 순서대로 중간값. 데이터를 한 5만 개 줬어요. 5만 개. 이 중에 중간에 위치한 값이 얼마냐 이거지. 1, 2, 3, 4 순서대로 따져가지고 중간이 아니라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자, 지금 데이터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5, 4, 1, 8, 7. 중간이 뭐예요? 5죠? 1이 제일 작고 4가 두 번째, 5가 세 번째, 그 다음에 8이 네 번째, 7이 네 번째, 8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가 중간값이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한 5,000개 나오면 중간값을 어떻게 찾냐 이거지. 컴퓨터가 찾아준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중간값이 얼마예요? 중간값. 얘를 나열하면 어떻게 되죠? 1, 4, 5, 7,
8,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중간값이 여기 꼈네. 꼈죠? 그럼 6이지. 6이 되고 얘는 만약에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은 뭐? 아까 5였죠? 5.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짝수개가 되면 사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5와 7이 제일 중간이니까 요거의 평균값 6이 되는 거고요. 어차피 5개면 홀수개니까 딱 가운데 접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때는 5가 나오는 거고. 알아서 해주는 거죠. 뭐 맥시멈 미니멈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랭크 함수.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별 다 100개? 100개? 예.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실기 시험에도 나오고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 모드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을 구하는 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이 뭐냐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숫자를 1에서 10까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어떤 사람 1, 어떤 사람 7, 어떤 사람 5 하고 선택해 볼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숫자가 뭐 만약에 7이었다면 이 동네 사람은 7을 좋아하는군요 하고 나오겠죠. 그럴 때 쓰는 거죠. VAR은 분산, STDEV는 평균, 표준 편차. 근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산, 표준 편차?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통계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통계 함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 내가 통계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수학 시간에 예전에 배우긴 배웠지만 컴활 공부하려고 내가 다시 수학을 다시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평균과의 차이를 계산한 거예요. 평균과의 편차. 이걸 계산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수작업으로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다음 값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stdev 함수를 쓰래. 그러면 는 stdev 가로 열고 블럭 쭉 엔터. 그럼 표준 편차 나오지. 뜻도 내용도 모르지만 답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편차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은 안 한다라는 거지.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까지 보면은 이제 count if 했으니 뭐 average if 했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주 좀 해보고 81페이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